예, 연일 쏟아지던 기온 신기록 행진이 멈췄습니다. 40도에 육박했던 서울 기온은 어제보다 2도 정도 낮아진 상태입니다. 네, 폭염의 최대 고비는 넘긴 걸까요?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K웨더 반기성 예보센터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부터 오늘 아침까지 날씨와 관련한 신기록이 쏟아졌는데요. 오늘도 서울의 경우에 밤의 기온, 그러니까 열대야, 초열대야 현상이 나타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어제 우리나라 기상관측의 역사를 완전히 새로 썼죠. 예. 지금까지 인천에서 1904년에 기상관측소가 설립된 이후에 지금까지 가장 최고 기온이 대구가 세웠던 1942년에 40도였는데 예. 어제 5지역이 40도를 넘어섰습니다. 이건 정말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하루에?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새벽에 내륙 지역에선 처음으로 서울 지방에서 초열대야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30.4도를 기록을 했는데 예. 지금까지는 강릉에서 2013년에 한 번, 그다음에 올해 7월 22일 날 한 번 해서 강릉에서 2번 발생한 적은 있지만 내륙에서는 서울이 처음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네, 오늘 그 열기가 쌓여서 더 덥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오늘은 어제보다는 기온이 조금 낮아졌습니다. 실제로 이제 모든 기압계, 주변 기압계 상황은 비슷했는데 예. 네. 그래서 어제와 비슷한 정도의 폭염이 오늘도 이어질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던 것이죠. 예. 근데 동쪽에서 높은 구름대가 중부지방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사를 좀 차단해주는 효과가 좀 있었고요. 구름이 좀 있었군요. 네네. 네. 그다음에 이제 바람도 어제보다는 좀 더 강했고 그러다 보니까 어제 40도를 기록을 했던 주로 이제 영서지방 쪽이죠. 서쪽 지방 태백산맥 이쪽으로 서울 지역의 기온이 1도에서 2도 정도 올라가질 못했던 겁니다. 예. 서울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젯밤에 초열대야 현상이 있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일까요? 일단 어제보다는 지금 오늘이 거의 1.7도 정도 낮습니다. 네. 최고 기온이. 그러니까 최고 기온이 많이 올라가야 그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 최저 기온이 좀 높아지는데 그런 비율로 본다면 거의 한 29.2도 전후가 될 것 같은데 내일 아침. 예. 네. 기상청은 일단 29도 예보를 냈습니다. 제가 보기엔 상층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낮에는 햇빛을 차단해 주지만 밤에는 복사 냉각을 막아주거든요. 그래서 초열대는 안 나타나겠지만 29.5도 전후가 되지 않겠느냐 내일 아침도. 사실은 굉장히 높은 겁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이 그것도 올해 29.2도 처음 기록했거든요. 예. 근데 그거보다는 높은 거니까 정말 밤에도 어. 주무시기 어려운 거죠. 예, 그런데 이 초열대야 현상이 서울에만 나타났다고 하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거는 이제 도시 효과죠. 도시 우리가 열섬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실제로 어제 이제 40도가 넘었던 도시들이 다 중소도시들입니다. 그러나 서울은 메가시티죠. 대도시인데 네.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라든가 빌딩이라든가 이런 구조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시 전체가 이제 아스팔트로 포장이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낮에 데워졌던 이런 구조물들이 밤에 열을 방출을 하거든요. 여기다 자동차 대수도 많고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냉방으로 에어컨을 많이 켜지 않습니까? 그 열기.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적외선 영상으로 찍어보면 서울 같은 대도시는 꼭 섬 같아요. 예. 그 주변은 온도가 파란색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예. 서울만 빨간색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도시 열섬 효과 때문에 실제로 기온이 덜 내려간 것이죠. 오히려 서울보다도 거의 1도 이상 높이 올라갔던 데는 거의 29도, 28.5도였는데 네. 서울은 30.4도를 기록하게 된 겁니다. 예. 자, 오늘 1, 2도 정도 기온이 낮아졌는데요. 올여름 큰 고비는 넘겼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일단 올여름의 폭염 절정이라고 보고요. 어제 예. 오늘이. 예. 고비는 이번 주말로 보고 있습니다. 네. 고비는. 일단 내일 모레도 네. 좀 봐야 되는 거군요. 네네. 그러니까 어제 오늘보다는 기온 높아지지는 않을 거로 봅니다. 예. 지금까지 좀 올해 특별히 정말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40도를 넘었다는 거는. 근데 이게 평세 기압계에다가 실제는 태풍 종다리가 열대 저기압으로 변하면서 일본 규슈 남쪽에 위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남동풍을 우리나라 쪽으로 불어줬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팬현상이 나타난 거거든요. 예. 여름에는 남동풍이 불 수가 없습니다. 남서풍입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은. 그러니까 굉장히 특이한 정말 보기 힘든 기압 배치가 나타나면서 이 팬현상이 있으면 보통 2도 이상이 상승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40도가 넘었던 것이고 이제 내일서부터는 조금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예. 이 열대저기압이 더 서쪽으로 가다 보니까 동풍도 이제 끝나고요. 그러다 보면 이 고기압축도 약간씩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예. 지금 중부지방에 걸려있던 게. 그렇다면 중부지방은 일단 어제 오늘이 제일 절정이고 올여름에
내일 모레는 요거보다 기온은 한 1, 2도 정도 낮아질 겁니다. 네. 그래서 어제 오늘이 한 38도에서 40도였다면 내일 모레 주말은 한 36도에 38도 수준. 네. 그다음에 다음 주로 접어들면 35도 정도로 아. 낮아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요즘 동남아보다 그리고 아프리카보다 우리나라가 더 덥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유독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올여름에 더운 걸까요? 실제로 정말 덥습니다. 그래서 뭐 서프리카 이런 얘기가 나왔죠. 실제 뭐 그렇죠. 동남아 뭐 싱가포르라든가 마닐라 이런 데보다는 지금 서울이 한 7, 8도 정도 높습니다. 네. 7도 정도. 다만 이제 북아프리카가 지금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제일 높아요. 기온이 카이로라든가 뭐 그쪽에 알제리, 모로코 이런 지역들의 중동 지역. 그러니까 중동에 이제 뭐 바그다드는 워낙 기온이 높은 지역입니다. 거기가 42도인데 그 나머지 지역이 되게 이제 38도에 40도 사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거의 전 세계에서 특별한 사막 지역이나 기온이 높이 올라가는 지역을 빼놓으면 현재는 거의 서울, 어제 그런 기온 수준이라면 우리나라가 뭐 거의 서울에서 최고 수준이라고 봐도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서프리카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이죠. 예. 이렇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특별히 정말 앞으로도 일어나기 참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어쨌든 이게 다른 애는 나타나지 않는 아주 독특한 네. 동풍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태풍이 오히려 역주행 거꾸로 가면서 만들어낸 아주 독특한 이례적인 현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올해 온열 질환자 수도 뭐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요. 이렇게 기록적인 폭염에는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아무래도 저는 그거는 가장 교과서적인 방법이 옳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기온이 높이 올라가는 오후에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좀 자제하시는 것이 피하는 좋은데 게 좋고요. 특히 노약자분들이죠. 예. 굉장히 온열 질환에 취약하거든요. 두 번째 이제 야외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교통순경들이라든가 소방관들이라든가 또 어제도 보니까 그 뜨거운데 일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농사 분들은 짓는 분들도 계시고요. 짧게라도 휴식을 좀 자주 취하시는 것이 좋고요. 물을 좀 자주 마셔주고요. 예. 최근에 이제 자동차 안에 있다가 사고가 많이 났는데 절대로 자동차 문을 닫고 안에다가 어린 노인이라든가 아이들을 두면 안 되겠고요. 만일 뭐 건강하신 분들도 온열 질환에 걸릴 확률이 있거든요. 예. 지금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온열 질환자 수는 계속 늘어날 겁니다. 예. 기하수적으로. 그러니까 만일 그런 증상이 뭐 구토라든가 뭐 예를 들어 어지럼증이라든가 근육경련이라든가 있다면 바로 911로 신고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봅니다. 저는. 예. 그런 다음에 시원한 곳으로 옮겨갖고 뭐 소금도 좀 먹고 열을 좀 낮추는 이런 방법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최근에 YTN에서 이제 방송을 하면서 물, 그늘, 휴식 이걸 방송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정답이라고 봅니다. 물, 예. 그늘, 휴식. 네, 물을 좀 예. 많이 마시고 예. 그늘에서 휴식하는 것이 온열 질환을 이기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조금 전에 폭염의 고비는 넘겼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는데 전례가 없는 폭염이라서 예측이 어려울 것 같긴 하지만 언제쯤 이 폭염이 끝이 날까요? 일단 서울 포함한 중부지방은 이제 내일서부터는 기온은 서서히 내려갑니다. 네. 다음 주 화요일이 입추예요? 네, 입추입니다. 예. 그러나 뭐 입추대로 확 내려가지는 않고요. 예. 다음 주까지는 일단 35도 전후까지 그러니까 폭염경보 수준이죠. 예. 그렇죠. 그러나 이제 다음 주말에 일단 현재 그 모델에서 보면은 비가 좀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약하겠지만 그건 왜 그러냐 북태평양 수축해야 되거든요. 내려가야. 네. 만약 그런 식으로 간다면 폭염은 그때서부터 한풀 꺾이면서 그 다음 주는 한 33도 전후로 꺾이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대개 이제 그 말복이죠. 16일. 예. 16일 이후에는 일단 폭염주의보 수준 이하로 내려갈 네.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예. 일단 그 지금 절정의 어떤 그 폭염은 이제 지나가고 있는 네, 그렇습니다. 상황이다. 이제 이렇게 네. 보면 되겠군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K웨더 반기성 예보센터장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